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 방송을 혹시라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틀 연속 결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저께죠. 오늘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그저께 제가 2주 만에 이제 처음 쉬는 날이어서 조금 이제 온전히 휴식에 집중을 하기도 했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을 만나서 좀 이제 술도 한잔하고 해서, 네, 어,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방송을 제가 못하게 됐어요. 정말 사과드리고요. 이게, 그, 뉴스를 보는 게, 최근 좀 지치는 게, 어떤 걸 봐도 다 비슷한 이야기래요. 어떤 비슷한 이야기냐? 지지난주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지난주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이번 주는 돼야 되는데 이번 주는 될까? 이제 더 이상 예측도 의미가 없고 예상도 의미가 없다. 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이거 진짜 주말 또 한 번 더 보내면 나라가 사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헌법재판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냐.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이야기만.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면, 오늘 선고기일 발표가 있는 게 관례인데, 관례고 나발이고, 뭐, 나라가 사단이 나고 말고, 뭐.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과 추측과 분석만이 난무하다는 거는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보안이 철저하다라는 뭐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일견 그 측면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나라가 너무 병들어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여기저기 큰 불이 나서 또 나라가 난리고요. 한덕수는 탄핵이 한 명 그거 각하 그 다음에 2명 인용 5명 기각이어서 직무복귀 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빨리 최상목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지 그리고 이름 까먹었다. 대법관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튼 뭐 부산말로 진짜 됩니다. 대다 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대표님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당연히 무죄를 예상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벌금형 80만 원으로 그래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벌금이 나오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기소여가지고요. 무죄 나오겠죠, 뭐. 진짜 오늘은 제가 진짜 그 내란성 불면증 하는데 진짜 제가 한동안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지금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잠을 자는데 오늘도 아마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저녁까지 못 일어나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여서. 대표님 그 판결도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이라도 발표했을지 궁금하고 해서 자다 깨면 다시 잘 수 있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보 전달 말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 것 같은데 그저께 월요일 점심에
네, 거의 한 2달 만에 엄마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요즘 전환길 그거 연설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면서 전환길 연설 듣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 그러고요. 외삼촌은 요즘 서울에서 그 태극기 집회 거의 매일 나가다가 그 노구에 매일 나가다가 몸져 누웠답니다. 어머니가 50년생이시고 외삼촌이 53년생이시거든요. 그리고 상주 출신 대구 분들입니다. 하, 그래도 그 시절에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외삼촌은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인데 기추자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추자님, 유튜버 기추자님이 대구 분이시거든요. 가족도 설득 못하는데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유튜브를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저께 그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이게 헌법상 나와 있는 모든 계엄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천 수만 명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뒤에도 법 절차라고 나와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안 지키고 있는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국민의힘은 정쟁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튼 저는 이 내란이 수습이 끝나는 순간에는요,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 기독교계 인사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극우 유튜브만 계속 봐서 선동당한 일부 세력들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클릭 좌클릭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클릭을 해도 너무 끝에 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글을 읽어보려고 한 적도 없지만 그 일간 베스트라 그러죠. 뭐 그쪽 하는 그 뭐 어린 남자 애들 그리고 그 몇몇 있더라고요. 전환길부터 해서 정광훈 기타 등등 그런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교회 소속 교인들 신천지 등등 이런 아주 일부 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본인들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치우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대구 경북 노인들 우리 엄마나 우리 외삼촌 같은 TK 지역 70대 노인들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일견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시면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계획을 굵직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외교 복원하고 남북 관계 개선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고 일본 할 때 받아야 할 거 받아내서 우리 정말 지금보다 경제 상황 훨씬 나아져가지고 괜찮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이재명 대표님 욕할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욕하는 사람이 내가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6살 때인가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그만두신 게 제 기억이 아마 제가 30대 중반 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대충 30년 정도를 장사를 하셨거든요. 아마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셔도 저렇게 엄마는 전환길 영상을 보고 외삼촌은 태극기 집회를 나갈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저도 자영업을 하는 가게에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요즘 자영업자들 상황 처참합니다, 진짜. 처참해요. 우리도 이제 사장님 두 분 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투표를 하면 1번을 찍는 분들이긴 해요. 그리고 요즘 그 레거시 미디어를 시작으로 해서 유튜버도 몇 개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고 그러고 일정 시간 지나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버티는 중입니다. 지금 버티는 중이에요. 우리 사장님 두 분도 한 20년 정도 장사를 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판세가 읽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장사가 돼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다들 그럴 겁니다, 지금. IMF 때보다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경제 지표가 안 났어요. 대한민국 지금 전쟁 났습니까? 뭐 전면전이라도 난 나라입니까? 지금 그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계엄령을 일으켜서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버티고 체포에 저항하니까 또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니까 다시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뭐 탈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석방되고 나니까 또 환율 폭등하고 주가 폭락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재용 만나고 나니까 다시 주가가 안정이 됐어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미국이 민간 국가 지정한 것도 이재명 탓, 경제가 안 좋아진 것도 이재명 탓, 국론이 분열된 것도 이재명 탓, 민생이 안정이 안 되는 것도 이재명 탓.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이 여당입니까? 아니, 입으로 똥을 싸도 어떻게 그런 고약한 똥을 쌉니까? 뚫린 입이 말을 해야지 입으로 왜 똥을 싸?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이 PDF 파일로 풀겠다고 올린 이재명 망언집에 보면 정말 주옥 같은 명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은 욕먹고 있죠. 엑스맨이냐고. 이재명 사생팬이냐고. 하.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썩어 문드러진 정당이라고 해도 그래도 저 108명 중에서 일부는 세상을 나아지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본인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면서 세상이 나아지는 걸 보고 싶어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도 일부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없습니다. 굳이 찾으면 한 명밖에 없어요. 저기 울산 전우수 위원장님 그 지역구 이름 뭐 김상욱 의원이었나? 그 사람 한 사람 정도예요. 나머지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잡혀가고 풀려나고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나라가 출렁해요. 그걸 보면서도 저 새끼들은 저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진짜 나쁜 새끼들인 거는 모르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윤석열을 풀려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윤석열이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상황이 오면 나라가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풀려나고 복귀하면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저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 상황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좌진까지 거느리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웹서핑 조금만 해봐도, 유튜브 몇 개만 봐도, 레거시 미디어 언론 보도 조금만 봐도 상황이 훤히 다 들어오는데 보좌진을 거느린 국회의원이 그걸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권성돈도 권영세도 나경원도 전부 다 알면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알면서. 왜? 그 성조기 들고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들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 지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로 다 이루어지면 나라 사단 나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정치 계속 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요. 아니 어떻게 썩어 문드러져도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정당이 다 있습니까? 근데 그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의석 300석 중에서 108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썩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독립된 개개인이 하나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썩을 수가 있는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최대 무역국가, 두 번째로 큰 무역국가 중국, 러시아하고 외교가 파탄이 나든지 말든지,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시위대가 너 중국 놈이지 위협하든가 말든가,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객 수 줄어가지고 나라 사단 나든가 말든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송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선동 당한 사람들이 나도 지지해줘 이거 하나면 그냥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정치하고 있어요. 그 지역구 주민들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국회의원 뽑아놓으셨네요. 저도 참, 제가 수영구 살거든요. 22대 국회의원 투표 결과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동네가 수영구이긴 합니다. 장해찬이 보수표를 갈라먹어가지고 끝까지 총선을 완주해서 보수가 분열이 돼도 민주당이 낙선하는 그런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이 생각이 나요. 이재명 대표님이 수영구에 총선 때 지원 유세를 오셨어요. 그날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 유동철 위원장님 딱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후보로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했던 수영구에서 지역구 위원장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강윤경 위원장님이 뭐 당연히 총선 나오시겠지 했는데 개소식까지 한 그 위원장이 갑자기 바뀌어요. 유동철로. 처음에는 조금 저항을 하다가 그냥 양보를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납득이 안 되죠. 전략공천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지만 제가 뭐 2번을 찍겠습니까? 장해찬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화는 났지만 지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해서 뭐 후원 계좌로 후원금도 보내드렸고, 이재명 대표님이 지원 요새 오신다고 하면 모든 시선이 이재명 대표님에게 쏠릴 것 같아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꽃집에 들러서 꽃다발을 사서 그걸 유동철 위원장님, 그때 유동철 후보자님한테 드리러 갔어요. 이재명 대표님 드리려고 꽃다발을 산 게 아니고요. 유동철 후보자님 꽃다발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상황이 재밌었던 게, 사거리 모퉁이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지원 요새를 하시는데 사거리 건너편에는 국민의힘 유세차가 후보자하고 함께 와 있었고요. 그리고 길 안쪽에는 장해찬 그 지원 유세차가 와 있었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보통 당대표가 지원 요새를 오면 그 상대당은 다른 동네에 가서 지원 요새를 하지 그 옆에서 맞불을 놓지는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 도착하시니까 마이크를 딱 잡으시니까 국민의힘은 스피커를 다 껐어요. 노래도 끄고 연설도 중단하고요. 장해찬 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노래 크게 하고 막. 그러더니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민주당 유세 듣는 사람들 인파 속으로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유세 방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장해찬 후보를 제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장해찬이 찍으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장해찬 후보,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지켜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장해찬 후보 예의 지키세요 하면서 엄청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 뉴스에 나왔대요. 저는 못 봤는데 지인들이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MBC, JTBC, 서울의 소리, 뭐 기타 등등. 그날 그 유세 장면에서 장해찬이 난입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나온 보도라는 보도에 제가 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참 내가 국민의힘 쪽 선거운동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훈훈한 인사를 주고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 요새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국민의힘 쪽에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 주섬주섬 철수 준비를 하길래 제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예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까 관계자분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도 이거 사실 예의상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장해찬 쪽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만 없으면 이상해서 나온 거지. 서로 지킬 건 지켜야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내가 총선 기간에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 이런 훈훈한 인사를 주고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튼 그렇게 보수가 분열을 해가지고 난리 엉망진창이 난 총선인데도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 지역구가 부산 수영구고 참 서글픕니다. 이게 정보 전달이나 기사 전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넋두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문득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이제 아직 한참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23대 국회 총선이 저는 정말 기다려져요. 일단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고 있는 박시영 대표와 김어준 총수가 하는 말이, 부산은 전패했지만
전체적인 득표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면 다음 총선부터는 부산이라는 지역구는 국민의힘의 험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수치를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19, 20, 21, 22 돼 보면 정말 이기고 지고가 달라지는 건 있어도 꾸준히 전체적인 득표율이 2, 3%씩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부분 박빙으로 졌기 때문에 그 수치로 다음 총선도 똑같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힘든 강서구나 해운대구를 제외하면 전패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흙 속의 진주라고 비유를 하면 맞으려나? 그러니까 그 숨겨진 보석이 발굴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22대에서 낙선하신 안기령 위원장님 12.3 내란의 밤에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분입니다. 경공을 보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긴 한데 일약 스타로 부상하셨고요. 그 총선에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이제 알려지게 된 김규현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은 공익제보자가 되고 그 강혜경 씨,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강혜경 씨 변호를 맡고 하면서 이제 저거 정권에 찍히고 판사들한테 찍혔을 거야 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바람에 사건이 잘 안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여기저기 엄청 출연을 많이 하셔서 출연료로 어떻게 생계는 꾸려나가시는 것 같은데 23대에는 국회로 보내드려야죠. 여튼 그런 분들, 그리고 뭐 군에서 군 법무 쪽에 어떤 분이었는데 여군 대령 한분 계셨 윤빈나였나 하여튼 그분, 그런 군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박정훈 대령님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참군인들, 곽종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 내가 있었던 일 솔직하게 털어놓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롭다고 봐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중형을 피하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군에 별 달고 있는 장군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국방위 청문회를 보면 예비역 장성들도, 예비역 군인들도 저쪽에 임종득 의원하고 여군 장성 출신 이름 뭐더라? 국민의힘? 그 둘과 김병주 의원님을 보면 예비역도 저렇게 대비가 되는구나. 이게 옥석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발악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부터 시작해서 뭐 4.19, 5.18, 12.12 기타 등등 해서 우리는 저쪽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도 많이
맞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에게 그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광장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돼서 파면되는 걸로 광장의 시간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민특위 때부터 어그러졌던 이 일을 2025년 이제는 좀 마무리합시다. 친일 반민족 행위의 잔당들이 아직도 집권 여당이 되는 이 부조리한 일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 사건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돼서 소속 당 의원들 의원직까지 날렸던 판례를 생각해서 비추어 보건대 그거보다 1억 배는 더 중한 죄를 짓고 있는 저 국민의힘 토착 외구 잔당들 이제는 좀 뿌리 뽑읍시다. 나는 저 세력들이 단 한 석이라도 원내에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녹색당이라는 정당을 조금 갸우뚱하면서 보거든요. 저게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되는 그런 이념이 맞나 아닌가 저는 사실 조금 갸우뚱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녹색당은 대부분 선진국들 보면 원내 정당이에요. 우리나라만 녹색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내는 목소리를 보면 원내 소수 정당이라도 뭐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거기에 물음표가 하나 더 달린 게 하필 또 정의당하고 합당을 해서 녹색 정의당이 돼가지고 정의당하고 다시 분당해가지고 원내정당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뭐 녹색당 같은 당이 차라리 원내정당이 되는 게 낫지 국민의힘 저자들은 원내에서 단 한 석도 남기지 말고 모두 몰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은 저 국민의힘의 모든 잔당들을 입법부, 행정부에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몰아내는 그날이 이 내란 사태를 끝내는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의 시간은 그때까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저는 제 머릿수 하나를 보탤 생각입니다. 걱정되는 건 시간이 길어지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고 대통령이 뽑혔으니까 이제 끝났네 하고 광장을 다 떠나버리면 또다시 PD계열, NL계열, 민노총 이 세 세력들만 광장을 열고 광장을 지키고 있을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남태령 차벽을 열었던 그리고 히세스단 그 눈을 다 맞으면서 알루미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광장을 지켰던 젊은 피, 너무 해맑고 너무 밝고 너무 빛나는 그 응원봉 집회를 이끌고 있는 그분들도 그 시간을 저는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니, 그분들이 그 시간을 주도하길 바랍니다. 40대, 50대는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안 배웠어요. 근데 그분들은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배웠던 그 근현대사 학습 효과로 몇 번이나 뿌리 뽑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그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주도로 뿌리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국회에서 혹은 행정부에서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발언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옹호하는 발언이 행정부 어떤 기관이든 국회 어디든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세상을 여는 것에 주도하고 앞장서는 세력이 응원봉 세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의 혁명이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넋두리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 2025년 3월 16일 수요일은요,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 하나 말고 별다른 뉴스가 없는 하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청난 뉴스가 쏟아지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산불이 모두 진화되었다라는 뉴스도 저는 기대합니다. 산불도 진화됐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님 무죄 선고도 나오는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도 발표를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선고기일이 발표가 된다면 현장을 지키면서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경찰분들 걱정이 됩니다만, 헌법재판소도 그리고 그 응원봉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좀 잘 지켜주세요. 성조기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법원도 잘 지켜주시고요. 넋두리 때문에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유입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제 생각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제 방송을 길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방송을 참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틀이나 결방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화요일 아침을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결방 없이 꾸준히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